네, 팀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 평촌 일기 신도시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예, 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평촌 경수대로 610번길 37이에요. 아파트. 6번 길 37. 평촌의 일기 신도시 네. 경수대로 610번 길 37 아파트에 좀 거주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여기를 좀 네네. 계속 거주해봐도 투자 목적으로도 투자 가치로도 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촌 쪽에서 지금 이제 하단부 아래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가에서 한 10분 거리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 정도요. 네네. 예. 이 태형 아파트인가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촌이니까 이 네. 평촌 지역의 이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뭐 앞으로의 전망, 뭐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보유해도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번 좀 그리고- 보면 그리고, 예, 예. 일단 평촌이라는 곳 자체 우리 일대 이 안양 이 지역이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교통 호재, 네. 이 교통 호재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 네. 뭐 리모델링, 재건축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로 해서 상당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가격이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가격이 꺾인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갖고 계시는 이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이제 재건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뭐 이제 우리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가치보다는 네. 그 거주하는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정도의 변모를 좀 봐야 돼요, 먼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왜냐하면 또 지어진 지도 92년도인가요? 이렇게 좀 꽤 됐, 이쪽에 평촌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91, 2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재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무궁화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용적률이 200%가 좀 넘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특이하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3종 주거 지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자체적으로 종상향하지 않고는 사업성 자체가 재건축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얘기를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아직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네네. 지금 열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종상향이 되겠죠. 종상향. 그러면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280%까지 증폭이 되면서 사업성은 조금 이제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기부 체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전체적인 대지 지분이 한 그러니까 13평이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평균 대지 지분이 이런 것들이 조금 기부 체납을 빼고 나면은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조합원들에 대한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이 원하면 평촌의 가장 큰 특색이 여기 이제 학원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또 학원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아파트이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전세가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 좋은데
여기 평촌 어바인퍼스트 요거 입주할 때 요 전후로 해갖고 우리 전세 가격도 32평 기준으로 하면 뭐 한 5억대까지 됐다가 한 2, 3억대로 그냥 쭉 떨어져 버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한 4억 전후로 다시 좀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요 주변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로 해서 한 5천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네. 5천 세대, 여기가 3천 세대, 저희가 2천 세대니까 이 우리 태형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한 5천 세대가 내년까지 입주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한 번 휘청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재건축보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 3억 정도 생각을 해 보자고요. 네. 보시면 여기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가 같은 평형 대비해서 우리 무궁화 태형의 30평대 84제곱미터 기준하고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그 30평대 기준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한 3억 정도 납니다. 네. 그러면 괜히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니 이런 것들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 잡아먹어서 나중에 결국은 추가 분담금 해갖고 못 내도 2, 3억 이상을 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사업성 같은 경우라면. 네. 그렇다고 보면 그냥 지금 3억 가지고 우리 무궁화 태형 아파트 팔고 그냥 3억 보태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조건일 거라고 이 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청자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괜히 기다리면서 리모델링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기에 하락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때 이 사업 속도 자체가 엄청 더뎌지다가 추후에는 그냥 사업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놓고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걸 팔아야 되는지 여태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제 판단에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시청자님께서 결정할 문제예요. 저라면 팔고 갑니다. 비과세 받고. 재산에서 이걸 파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네요. 네네. 예, 남아있는 뭐 재건축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공급적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더 갖고 있는가 보다는 그냥 매도하시고 세금 절세 받으시면서 다른 집 뭐 선택하셔서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